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에서 나왔던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예상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견조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진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양 관세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시장 속에서 이 경계감이 짙게 이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2% 가깝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내내 시장이 하방 압력이 가해진 모습인데 과연 다음 주에 우리가 국내 증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차트 안에 선을 그으시면서 이 추세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주스트레담스 주태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은 어떤 예언을 하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선물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중간중간 지지선마다 한 번씩 한번 멈추면서 한번 반등을 또 모색을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그런 지지선들마다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또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위클리 옵션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까지 밀었습니다. 오늘 저점 같은 경우에 지지선까지 밀었는데 한번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반등이 한번 또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 어제 상승분을 거진 다 토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자, 오늘 장 같은 게 장 마감까지 지지선까지 밀 줄은 몰랐어요. 자, 오늘 그 저점 라인이 지지선 라인인데 이 선물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도 오늘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주태영 패밀리한테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이 좀 깊었어요. 오늘자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을 줄 몰랐다. 그런데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제가 예전 다우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 차트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지선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을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연결을 하니까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지수 관련주들 좀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장도 같이 조정이 한번 또 크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다우지수는 오늘 휴장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이 여기에요. 그 후에 어떻게 빠졌나 한번 보세요. 자, 반등이 나와서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다우는 W자 역회된 숄더 우측 어깨 라인이다. 8라인을 그리러 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저항선, 고점하고 연결된 그 저항선을 지금 현재 찍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45,000, 한 70포인트 정도가 돼요. 이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추세선을 왜 설정을 해놔야 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가 뚫고 나서 어때요? 뚫고 나서 윗저항선을 가고 윗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지지선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다우지수 45,000포인트 쪽까지 오게 된다면 맞고 떨어지는지 뚫고 올라가서 이런 양봉을 크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우리 장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또 참고를 해야 되고, 자, 다우지수는 오늘 신달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도 조금 사람들
오고 가는 말들이 많은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어떻게 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우리장 메이저 외인하고 기관들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들 다 맞췄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런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 했죠. 이유가 뭐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밑에 있는 지선까지 가면 지수 관련주들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린 더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M자형 차트를 제가 만들어 이렇게 예시까지 드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자,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끝이 난 그런 그림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라인들은 여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는. 근데 그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었어요. 자, 다 떨어지고 나서 이런 지선이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라면 어떻게? 라고 말씀하실까 봐. 자, 제가 수요일 날 마켓 위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최저점 라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모으셔야 되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지수 여기서.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코스피의 그림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지저항을 알고 대응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좀 되게 유리하겠죠. 그런 추세선 긋는 법도 이따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볼 때 예상을 해야 되겠죠. 이 자기만의 좀 예상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늘 혼자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빗나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 이 추세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선 맞으면 올라가고 저항선 맞으면 또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배워두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 다 와가는 종목들 우리가 그래서 위로 상방이 많이 열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지막에 또 공략주 시간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공략주 시간에 나올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장을 알아야 번다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인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파트너님의 강의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중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양 지수가 2% 가깝게 2%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한 이후에 거의 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그런 점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총이 25조 6,100억. 자, 포스코홀딩스 제가 매수를 드려서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25만 원 매수를 드렸는데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큰 지금 수익이 중인데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하고 지선 라인은 어떤 라인을,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잡았는지 그 점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런 지선, 삼각형 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다시 조정 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잡는데 이런 라인에서 왜 매수를 잡아야 하는지.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있으시잖아요. 쫙 피세요. 쫙 피시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으면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매수점 찾는 거예요. 매수점. 그러면 그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했는데 또 찍고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리 매수를 봐야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19,000원에 매수를 한번 드렸던 그 HD 현대 에너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라인들을 지선에서 매수를 못 보셨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고 단기 고점 라인들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이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이런 라인들, 고점하고 고점들을 연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계속 추격 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세력들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 잡았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다시 뺏어서 다시 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못 잡으셨던 분들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매수 2차 지지선이니까 매수 한번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 나서 반등이 어떻게 세게 나오는지 보이시죠? 자,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난 2차 지지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84.2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을 시켜드렸죠. 자, 고점 기준 165.79%까지 또 상승이 나왔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게 되면 계속 수익이니까 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올라간다 해도 일부 물량만 털게 되지 전체 물량은 또 털지 않게 돼요. 그리고 목표치를 놨을 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9,000원에 매수 드렸는데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매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점 잡는 법도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보고 이런 저항선 라인에 투닥이면서 떨어질 때 우리는 매수를 여기서 봤으니까 좀 참는 거예요. 그 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매수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위에 있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라인들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우린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라인들을 목표점을 삼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거 지지선이라 해서 잡았는데 깨고 내려왔어. 자,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경우에 다시 저항선을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 물량들이 여기 위에서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력들이 다시 내려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왔을 때 이 손절 물량을 다시 다 받고 올라가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30만 원대, 30만 1,900원일 때 제가 캡처해서 가져나왔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보시면 어때요? 이 라인에서 계속 반등이 났죠. 자, 저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으니까 나중에 그 라인에서 또 매수를 보실 거예요. 그렇죠. 또 매수해서 또 큰 수익이 나왔어요. 다시 조정이 나면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야지 했는데 깨고 내려갔죠. 이거 세력들이 일부러 깬 거예요. 외나 기관 매니저들이.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어깨된 숄더 오른쪽 어깨고 그 후에 슈팅이 나왔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니까 일단 깨고 내려왔으면 다시 저항선을 찍을 때 한번 청산한 후에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삼각 돌파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 제가 어떻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또 주태영 전문가님께서는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주식의 경건에서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늘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손실의 폭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께서는 이 추세선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승의 폭이 큼직큼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또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달 정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 지수가 2% 가깝게 2%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도 상승부를 켜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지지선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보고 저항선 라인에서 매도를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듣기에는 쉽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각 수령 매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금요일 또 저녁 9시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추세선의 달인처럼 한번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추세선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추세선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열의 9분은 거래량이 많고 오늘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가세요. 그런데 요거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 자, 위에는 추세선을 하나만 그어놨더라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또 찍으면 M자형 차트로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라인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 이런 라인에서 꼭 따라 들어가세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며칠째 올랐어요. 계속 오르잖아요. 일주일 넘게. 그래서 내일도 오를 거야, 모레도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단타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 테슬라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건 테슬라 풋옵션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수익 나기가 힘든 그런 차트인데 자, 이런 M자형 차트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라인을 딱 찍고 조정이 나왔죠. 자, 이런 라인에서는 우리가 단타 매매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추세선 하나만 그어놨더라도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알고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저항선을 뚫고 올라서 일봉이 또 하나 생겼을 때 그 라인을 찍으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받죠. 자, 그리고 이런 추세, 봉들이 생기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어디에 생겼는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이제 저항선 쪽에서는 매수를 안 보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지선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 기존 저항선들을 연결했는데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힘으로 뚫고 올라갔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일봉상 그 라인을 딱 찍고 이날만 14%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밴드공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만 하나만 설정을 했더라면 이런 라인에서 절대 매수를 안 잡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그럴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조심하시라고 계속 매주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을 찍고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고 매수를 봤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하나만 추세선을 그어놨더라도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난 돈이 한 2천만 원인데 여기 3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물 타서 빠져나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M자형으로 빠지는 차트에서는 물을 타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 두 배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타기는. 그런데 자, 위에는 저항선을 찍고 이거 일봉입니다. 1분봉, 5분봉, 10분봉 아니고요. 하루에 하나 생기는 일봉인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W자 역회된 숄더 그리는 종목은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어요. 삼성 SDI.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역회된 숄더 현재도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자, 매수를 어디에 드렸냐면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 있죠. 여기가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하단 구간이에요. 그 하단 구간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11.98%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점은 저 위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삼성 SDI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저항선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총이 25조 6,100억 원입니다. 25조짜리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오면 25만 원에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이델리 저기 주태영 전문가 말이야. 25조짜리를 지지선을 맞출 수 있다고? 자, 25만 원 매수를 드렸는데 25만 원을 찍고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30% 상승이 나오면서 25조 6,100억을 찍은 거예요, 시총을. 밑에 있는 지선. 자, 25조짜리 30%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죠. 찍고 나서 크게 올라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여러분들 삼각수렴 구간 이 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왜? 이런 지선 라인을 저항선을 위에 매수를 잡고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위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표치는 15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선이 지금 더 올라갔어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30.68%의 상승이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30.68%인데 이 정도면 그냥 뭐 매도하라 그래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매매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가야지 이제 그 매도를 드리니까 나중에 매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16만 5천 원 정도의 저항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체적인 그림상 역헤드 숄더 지금 W자도 만들었고요. 반등에 한번 나오게 된다면 더 큰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요. 마찬가지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위로 반등이 또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노신소재는 위에 있는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윗저항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은 살짝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22%가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 목표점은 더 높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헤드 숄더 팔라인과 왼쪽 어깨 그리고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또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역헤드 숄더는 제가 계속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여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 구간이고 현재 나노신소재는 이 구간입니다. 오른쪽 어깨 구간이고 지금 팔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노신소재 갖고 계신 분들은 물렸던 분들도 한번 올라가는 차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보시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서 밑에 있는 지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가 66,000원을 드렸는데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24.56%의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에는 목표가는 아직 멀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에코프로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자, 이게 방송, 경제방송 나오는 그 전문가분들, 이런 이체전지는 될 수 있으면 매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 에코프로 매수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손절이 나오니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자신 있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저항선 구간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매수를 드리고 17.44%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살짝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상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그럴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에코프로 주시라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이 아직 멀었어요. 삼각수렴 구간도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하루 만에도 17%가 올라간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한 지 며칠 안 됐고요. 이거 한번 드리블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쵸? 이 저항선은 2023년 12월부터 한 번도 뚫은 적이 없던 그 저항선을
이제 뚫었습니다. 자, 지금 외나 기관들은 이제 한번 올릴 때가 됐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인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는데, 자, 매수가 잡히고 19.797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고점이 19.78% 상승이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이 빨간색 저항 11만 원 정도에 있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앉아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이제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주들 제가 매수를 드린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수익이에요. 싹 다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보셔야 됩니다. 매수를 보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자, 지금 수익 좀 많이 보고 계시나요? 아직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올 때는 매수를 해야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39,5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여기죠. 39,5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58.99%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죠. 이 랩지노믹스 W자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68.75%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W자 구간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W자 구간,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W자로 반등이 나왔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68.75%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STX 그린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를 봐야 하냐면 추세 저항선이 있어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그 라인 다시 찍으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일봉이 생기면 다시 찍으면 거기가 매수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TX 그린로이스 40.95%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아주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자,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W자 반등이 나와서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돌파해서 옆으로 기면 역헤드 앤 숄더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목표점을 가게 되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날까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지 삼아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목표치를 가면서 76.47%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50.51%의 수익을 챙겨드리고 이날 상한가까지 갔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매수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중간에서 매수를 잡으면 계좌가 빨간불, 파란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 그런 거 견디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드리고 자, 목표치 3만 원을 갔을 때 50.06%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매수점을 드릴 때부터 목표치가 3만 원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매수를 드리면서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다시 지선 삼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목표점 얼마?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을 찍으면서 10,000원에 50% 물량을 청산을 했어요. 57.73% 제가 그 수익을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날 고점이 상한가예요. 상한가에 나머지 물량 전부 청산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치 보이시죠? 10,000원. 10,000원을 찍고 나서 이날 상한가까지 간 그 모습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를 한 번 더 매수 드렸어요. 왜요? 역헤드 앤 숄더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이에요. 그러면 팔라인을 만들러 추측이 나와야죠. 지금 팔라인 만들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왔다가 개인 투자 물량들 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67.32%의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토니모리의 모습입니다. TV항공도 여러분들 그 매수를 드리고 목표치를 가면서 50.40%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자,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 앤 숄더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매수의 이유가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치를 가면서 60.31%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6만 밑에 있는 지선을 69,600원에서 매수를 드려서 목표치 갈 때 또 72.41%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고 토요일날 주식사 사면 제가 맨날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조정 나오면 6만 원의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얼마예요? 엄청나게 또 올라갔죠. 자, 그래서 제 방송은 꾸준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매수를 드릴 때 위에 77,000원 매도점 드렸는데 이게 여기를 올라간다고 갔죠. 위에 올라가면서 48.08%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펩트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슈팅이 나온다고 목표점도 알려드렸죠. 15만 원. 어떻게 됐을까요? 펩트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목표치 가면서 61.81%의 수익을 확정시켜드리고 이날도 상한가까지 가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꼭 매수를 잡아야 돼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올라갔을 때나 사람들 관심을 가졌지 이런 추세 지선을 찍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쵸? 이 매수를 드리고 나서 목표점을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젖히고 올라갔죠. 근데 저는 방송에서 밑에 매수점을 드릴 때 여기가 목표치였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그 목표치를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캐리 한번 볼까요? 캐리 매수점을 잡은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한다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캐리 같은 경우에 과거 지선과 지선 라인들을 연결하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깨고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올라왔을 때도 다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는 반등이 나와서 제가 이날 매수를 드렸죠. 이날 3,2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3,190원까지 찍고 반등이 났어요. 이날 제가 매수를 드릴 때 그대로 올라가면 6,8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예요? 우상향 저항선.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저항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지금 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매수점이 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 매도, 이런 선물 매도 포지션을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거에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도 여러분들 잘해드리면서 큰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유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추세 저항선, 고점하고 연결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런 라인들을 찍고 마감을 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장 마감이 됐어요. 그 다음날 올라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선물 매도 포지션도 드렸죠. 그리고 풋옵션 새로 드리면서 밑에 있는 청산점 가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는 이유는 위에 있는 코스피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 억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대응을 했을 때 또 수익을 또 챙기면서 지수 하락분을, 그러니까 종목의 하락분을 메꾸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이거 10분봉인데요. 이렇게 30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풋옵션 330풋을 드렸을 때 이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가 나온 날이에요. 이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3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2100%. 이거 10분봉이에요. 10분봉 안에 210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21배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코스피 최저점 구간에 왔을 때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면서 갭이 크게 발생을 했죠.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날, 이거 10분봉이에요. 1봉 아니고. 8시 45분에 땡! 시작해서 8시 55분까지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자, 4,100%의 수익이 나왔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38배가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다면 3,800만 원이 되고, 이게 고점기준 4,300만 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털어도 3,800에서 4,3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1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380만 원에서 430만 원 수익을 우리는 챙겼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옵션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주식에서. 하지만 옵션에선 1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400풋 옵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매수를 드리면서 이렇게 470%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매수를 드리고 나서 목표치가 40만 원이었는데 39만 9천 원까지 딱 한 틱 안 찍고
그 매니저가 제 방송을 봤나 봐요. 딱 수익으로 크게 수익이 났는데 일단 이렇게 옵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다는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옵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선물 옵션 관심 있으신 분들 수요일 날 제가 또 10시에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제 방송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의 다변화를 느끼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한 팬분께서 계속해서 너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잘 아시는 전략인 이 역헤드앤숄더 전략을 통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이렇게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맛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 또한 25% 넘게 상승 중에 있다라고 네, 맞아요. 우리 전문가님께 제발 언급을 좀 해달라고 이 동진 세미캠도 좀 자랑을 네.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던 그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올지라도 제가 목표점으로 삼은 그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지수 관련주들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한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오늘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추세선 이은 단기 저항선을 찍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나갈 때 올라가고,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아주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경제방송 어느 전문가도 2차전지들은 이거 추천해주면 안 돼. 계속 떨어지고 이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갖고 나왔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욕 무지하게 먹어. 그런데 저는 자신있게 이제는 반등이 나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30% 넘게 수익, 그 25조 6천억이 넘어가는 시총이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30% 수익을 드렸잖아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익 중이신 분, 30% 이상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고, 나노신소재 같은 20% 이상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 다 들고 가기엔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터시고, 나머지 일부 물량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또 LNF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매수점이 한번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6월달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진 정책주나 혹은 뭐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2차전지 이제는 봐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략이 딱 떨어져 맞았죠. 이 삼각 수렴 돌파 매매 기법을 통해서 공략을 하셨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포스코홀딩스 30%,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4%, 에코프로 17%, 에코프로 BM 19%, 이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나노신소재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챙겨다 드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중에 계실 텐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끌고 가야 되나? 혹은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 물량은 조금 남겨두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시장에서 또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 앞서서도 한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셨는데 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참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의 공략주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제가 솔직히 LG화학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는데 그 추세 지선을 안 찍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역회된 숄더 반란을 만들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매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제 그 매수점에 딱 안 찍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그걸 사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추천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제 이데일리 주태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 전에 미리 드렸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저점에 있는 거를 왜 매수를 잡으라 그러지? 하지만 그것도 100% 이상 수익이 났고 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LNF입니다. 자, 이 LNF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냐면요. 이 LNF 같은 경우에 등락이 되게 큰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은 저 위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도 있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지금 계속 기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현재 이 파란색 선만 따라가 볼게요. 이 파란색 선만 따라가다 보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돌파를 했죠. 그쵸? 이 파란색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쵸?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어딜 지지 삼았어요? 이 파란색 라인 저항선을 다시 지지 삼았어요. 그 후에 이 연두색 저항선을 어제 저항선을 뚫고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두색 라인, 이 연두색 저항선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봐야 돼요. 이 라인들이 과거의 저항선이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LNF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를 노렸었는데, 여기 지지선을 계속 노렸는데 안 오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세력들 여기 이제 안 주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선책으로 두 번째 매수 찬스가 오게 되니까 그 라인들은 이제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이거 1차 저항선이에요. 위에 이 일봉 위에 빨간색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건 과거의 저항선이었어요. 그쵸?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삼다가 다시 깨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1차 저항선인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75,000원 쪽에 있는 1차 저항선을 달려갈 거예요. 지금 현재는 53,400원에 제가 캡처를 해서 갖고 나왔는데 목표는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 위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LNF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2차 전지 주들보다 이런 등락이 크고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매수를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매수가. 이거 월요일장에 조정이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야간 선물이. 그러면 아침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51,9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잡아야 돼요. 51,900원에. 정확히는 51,900원 살짝 밑에 있는데 거기 안 찍거나 그냥 올라갈까봐 51,900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목표가는 96,700원. 어디에요? 저 위에죠. 그리고 손절가 47,3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96,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돌파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수점을 보고 나서 뭐를 봐야 한다? 이 빨간색 추세선. 요거를 봐야 되고 요걸 돌파를 하면 75,000원은 일단은 간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 자체도 지금 W자 만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LNF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또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TCC 스틸입니다.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보던 그 라인들이 있어요.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일봉상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고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났어요. 어디까지? 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또 찍고 나서 여기에 한 번, 두 번을 찍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게 될 경우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봐야 한다. 세력들이 여기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항선을 돌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하느냐. 이제 또 거기에 또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어요. 이런 라인들 지지 삼고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잖아요. 깨고 내려오면서 이게 1차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표냐? 여기서 자꾸 여기서 털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큰 저항선이 지나갑니다. 저기가 목표치예요. 그래서 이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등락이 좀 한번 기억이 많으실 거예요. 슈팅이 나올 때 진짜 크게 날아가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슈팅 막 바로 그냥 로켓을 쏴버립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지금 1차 저항선 라인이 지금 그런 라인이에요.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어디를 돌파를 해야 슈팅이 나오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 가지 추세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도 단기 저항선도 한번 돌파가 나온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온 이 TCC 스틸 단기 조정 시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는 걸 눌림목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매수점 한번 볼게요. 얼마일까요? 자, 17,200원입니다. 자, 월요일장 같은 경우 조정이 살짝 나오게 된다면 17,200원 한번 매수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런 LNF도 그렇고 TCC 스틸도 그렇고 등락이 아주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꼭 손절을 걸고 하셔야 돼요. 15,600원이에요. 15,650원 TCC 스틸. 그리고 목표가 32,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어딜까요? 32,500원.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자, 이 TCC 스틸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한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에서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손을 꼭 걸고 LNF도 한번 같이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략주로 두 종목이나 챙겨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NF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선을 뚫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항선을 뚫고 이제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를 잡아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죠. LNF 같은 경우에 매수가 51,900원, 목표가 96,700원, 손절가 47,3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는 TCC 스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저항선에서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죠. 역시나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 17,200원, 목표가 32,500원, 그리고 손절가 15,65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